쓰기 1, 2 부분이죠. 어떤 품사를 같이 공부해 볼 거냐면요. 바로 시험에서 1등으로 나오고 있는 품사 무엇? 바로 부사를 잡아라. 부사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부사는요. 독해 1부분 첫 시간에서도 우리가 부사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왜냐면 부사는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제 그 빈도수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사는 자꾸만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요. 부사 잊지 말고 중요해 꼭 체크하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요. 일단 부사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부사는요. 주, 술, 목, 기본 문장 구조를 제외한 부가적인 성분을 부사라고 했고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온다는 것? 수어 앞 혹은 주어 앞, 문장 맨 앞에 온다는 것. 그쵸? 부가적인 어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수어 앞과 주어 앞에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부사는 수어, 동사, 형용사 앞에 위치한다. 예문 볼게요. 我今天去中国 주어 我 나는 수어는요. 去 가다 어디를 목적어? 중국 중국을. 근데 언제요? 今天 시간 부사가 수어 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요. 그쵸? 또 부사는요. 수어 앞에 오는데 수어 앞에 오는 품사 중에서는 부사 말고도 또 여러 개가 있다고 또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쵸? 수어 앞에는 부사 말고도 어떠한 성분이 올 수 있죠? 바로 조동사 혹은 전치사 구 혹은 뭐뭐뭐뭐하게 이렇게 생긴 느낌도 이제 수어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어 앞에 오는 성분이 부사 말고도 여러 개가 있네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요 네 개는 어디 앞에 온다? 수어 앞에 온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 네 개가 동시에 나왔다고 한다면 수어 앞에서 이 네 개의 성분도 우리가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줘야겠죠. 요 네 개 어휘가 동시에 출현을 했다면 순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부사가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 구, 그 다음 이 순서대로 온다. 그리고 나서 수어가 온다는 것. 그쵸? 보시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주어는 我, 나는, 수어는요. 吃, 먹는다. 목적어 무엇을? 饭, 밥을. 그래서 我吃饭, 나는 밥을 먹습니다가 이 문장의 주술 목이네요. 그쵸? 근데 수어 앞에서 너무나 많은 성분들이 왔어요. 지금 무엇이 왔는지 볼게요. 예, 부사가 왔고요. 대표적인 조동사죠? 하고 싶다. 샤. 그 다음에 전치사 구. 在家 집에서. 그쵸? 지금 부사와 조동사와 전치사 구가 등장을 했거든요. 요 세 놈은 다 누구 앞? 수어 앞에 온다고 했죠. 근데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 세 어휘의 순서는 또 잡아주셔야 되죠. 누가 먼저? 부사가 먼저. 조동사가 그 다음 전치사 구가 온다는 거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읽어볼게요. 我也 나도 想在家 집에서 뭐뭐 하고 싶어. 무엇을? 吃饭 밥을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어 앞에 오는 성분이 부사 말고도 여러 개가 있지만 또한 그놈들도 순서가 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또 일부 부사는요. 수어 앞에 오기도 하지만 주어 앞, 즉 문장 맨 앞에 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보다 앞에서 이렇게 부사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어 앞에 많이 오는 부사들은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시험에서 역시 잘 나오기 때문에요. 한번 읽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사도 중요한 게 있죠. 부사는 부사들 사이에서도요, 6개 부사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는 6개의 부사를 언급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6개 부사가 어떤 느낌인지 꼭 확인을 하셔서 넘어가 주셔야 돼요. 6개 부사로 분류하는데 그 분류 순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오는 부사는 어기부사, 그 다음에 시간부사, 그 다음 빈도부사, 그 다음 범위부사, 그 다음 무슨 부사? 정도부사, 그 다음 부정부사. 부사는 6개 어휘로, 6개로 분류가 되고요. 만약에 6개 어휘가, 6개 부사가 동시에 출현을 했다. 그럴 경우는 없지만 대부분 한 2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은 없지만 6개의 부사가 동시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또 배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6개의 부사의 순서 읽어볼까요? 맨 처음 어기부사, 그 다음 시간부사, 그 다음 빈도부사, 그 다음 범위부사, 그 다음 정도부사, 마지막으로는요 부정부사가 온다는 것.
그쵸? 부사는 우리가 교재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꼭꼭꼭 느낌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 일부분에서 부사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어휘를 배열할 때 무엇 먼저 잡아주어라? 바로 주, 술, 목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남은 어휘가 있으면 부사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부사라면 어디 앞? 수러 앞에 두시면 되고요. 혹은 부사가 만약에 2개인가 3개가 나왔다면 우리 부사 6개 순서 있었죠? 그 6개 순서에 맞춰서 또 배열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수러 앞은 부사 말고도 또 다른 어휘가 올 수 있잖아요. 조동사와 뭐 전치사 구 등등등.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와요? 부사가 제일 1등으로 그 다음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 구, 그 다음에 뭐뭐뭐뭐 또 뭐뭐뭐 하게 이렇게 생긴 놈이 올 수 있다는 거. 접근을 그렇게 해주시면요. 어렵지 않게 문장을 배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정말 문장을 배열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지금 어휘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지금 나열되어 있고요. 요 6개 어휘를 순서에 맞게 배열해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잡아주셔야 돼요? 주, 술, 목 잡아주셔야 돼요. 주어, 워, 나는. 수러는 과거의 경험, 시제가 붙어있는 구어, 취구어, 가본 적이 있다가 수러가 되겠고요. 나는 가본 적 있어. 어디를 목적어? 중국어, 중국을. 그래서 기본 문장 잡았네요. 我去过中国. 나는 중국에 가본 적 있어. 我去过中国. 3개 지워주시고요. 남은 어휘 볼게요. 从来, 여지껏, 여태껏. 시간의 느낌을 주는 시간부사고요. 그 다음에 매이 부정이잖아요. 그쵸? 부정부사네요. 나머지 하이 아직 여전히 뭐 또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예요. 그쵸? 3개 다 부사네요. 그럼 부사 어디에 와요? 수러 앞에 오죠. 근데 3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세 부사의 순서 잡아주셔야죠.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어기부사. 그 다음 무슨 부사? 시간부사죠? 시간부사. 종랄. 그 다음 뭐죠? 바로 빈도부사 오죠? 빈도부사. 하이. 그 다음 범위부사 오죠? 범위부사는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정도부사 있어요? 없죠. 마지막 무슨 부사 와요? 부정부사 오죠? 부정. 매이 있네요. 그러면은 시간부사가 가장 1등. 그 다음에 빈도부사가 그 다음. 마지막 부정부사. 그래서 종라이 하이메이 남은 부사의 순서를 잡았죠? 요 순서를 딱 어디 앞에다가 두면 돼요? 수러 앞에 배치하면 되겠죠? 정답 끝났네요. 나는 지금껏 중국에 가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我从来还没去过中国.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문장을 배열할 때는 기본 구조, 주술목 먼저 잡으시고 남은 어휘가 있으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사일 확률이 높다는 거. 부사는 수러 앞이라는 거. 그래서 수러 앞에다가 남은 어휘를 배열해 주시고요. 혹은 부사가 여러 개가 나왔다면 이렇게 어떤 부사가 먼저 오는지 체크해서 부사 순서도 우리가 맞춰서 접근해 주시면 된다는 것. 그죠?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주어 찾아볼게요. 그녀는 수러. 러 있으니까 방치라.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考试, 시험을. 근데 어떤 시험이요? 这次考试, 이번 시험을. 주술목 끝났어요. 그녀가 放弃了,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这次考试, 이번 시험을. 주술목 끝났는데 남은 어휘 不得不,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남은 어휘 있네요. 남은 어휘는 무슨 어휘일 가능성 커요? 부사일 가능성 크다 그랬죠?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됐죠? 부사 어디에 와요? 수러 앞에 오겠죠? 정답 끝났습니다. 정답 읽어볼게요. 他不得不放弃了这次考试. 그녀는 이번 시험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됐네요. 쓰기 이 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제시 어휘, 제시 그림 보이시죠? 제시 어휘와 그림을 확인해 볼게요. 제시 어휘는 幸福, 뜻은 행복하다라는 형용사고요. 그림에서는요, 여자 3명이 커피를 마시면서 굉장히 신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형용사는요,
기본적으로 앞에 정도 보어가 아니라 정도 부사인데 체크 좀 해주세요. 정도 보어가 아니라 정도 부사예요. 네, 형용사는 앞에 무엇이 잘 와요? 정도 부사가 잘 온대요. 그래서 정도 부사,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很, 非常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형용사 앞에는요 정도 부사가 많이 온다. 그래서 幸福 행복하다. 근데 어떻게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很幸福 이렇게 정도 부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또 형용사 浪漫 낭만적이다. 근데 어떻게 낭만적이에요? 十分浪漫 너무나 낭만적이다. 또 활발하다. 活泼 활발하다. 어떻게 활발해요? 非常活泼매우 활발하다. 그래서 형용사는 앞에 그 정도의 느낌을 주는 부사를 넣어주면 조금 더 우리가 좀 탄탄한 형용사의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형용사 앞에 정도 부사를 넣었으면요. 주어 잡아볼게요. 우리 아까 그림 봤었죠? 주어. 他们, 그녀들은, 혹은 三个女人, 3명의 여인은, 혹은 朋友们, 친구들은, 同事, 동료들은 이렇게 주어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와 제시, 어휘, 수어만으로도 우리가 기본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그녀들은 매우 행복하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他们很幸福. 그녀들은 너무 행복해.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 문장에다가 앞서 배운 이제 부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적절하게. 他们很幸福. 그녀들은 매우 행복하다 앞에다가 칸칠라이라는 부사를 넣어볼게요. 칸칠라이 정말 중요한 부사거든요. 뜻은요. 뭐뭐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로 앞에 넣어주면요. 뭐뭐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녀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 하면요. 他们看起来很幸福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사 또를 넣어볼게요. 그녀들은 모두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他们都非常幸福 만들 수 있겠죠. 그녀들은 모두가 너무나 행복하다. 그쵸? 이렇게 기본 문장을 배열한 다음에 앞에다가 뭐 칸칠라이 혹은 흔 혹은 또라는 부사를 넣어주면요. 조금 더 풍성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살짝살짝의 어휘를 넣는 것을 공부하고 있지만 계속 기본 어휘를 배우면서 좀 더 확장형까지 배우다 보시면 조금 더 완벽하고 좀 더 풍성한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완벽하고 좀 더 풍성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해 나가 볼게요. 문제 3번 볼까요? 주어 잡아볼게요. 이렇게 대명사 있는 것들 주어 자리에 올 가능성 크죠? 나, 주어, 산, 산이죠? 산 앞에서 산을 세는 양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은 나, 주어, 산, 저 산은 주어고요. 수로 찾아볼게요. 수로, 샹, 뭐뭐 같다, 뭐뭐 닮았다, 수로예요. 저 산은 뭐뭐 같대요. 그럼 목적어 무엇 같대요? 무엇을 닮았대요? 바로 이 도니오 소죠. 한 마리의 소 됐네요. 저 산은 닮았습니다. 무엇을? 한 마리의 소를 됐죠. 남은 어휘는 부사일 가능성 크네요. 칸칠라이 뭐뭐해 보인다 부사죠. 어디 앞? 수로 앞 넣고 정답 맞춰볼게요. 나 주어산 저 산은 칸칠라이 뭐뭐해 보인대요. 샹 닮아 보인대요. 무엇을? 이 도니오 한 마리의 소를 됐죠? 정답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那座山看起来像一头牛 이래서 저 산은 한 마리의 소를 닮은 것 같이 보여. 됐네요. 우리가 문제 5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주, 술, 목 기본 성분 먼저 잡아볼게요. 주어 타, 그는 수로는요. 공주어 1 명사 느낌이기 때문에 수로 안 돼요. 뿌드 부득이하게 안 되죠. 부사죠. 그쵸? 쇼중 더 관형어죠. 목적어 앞에 올 가능성 커요. 수로는 停下 멈추다 란 뜻이죠. 그래서 주어는 타, 수로는 停下 멈추다, 중지하다. 목적어 무엇을? 공주어 1을.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잡혔어요. 그는 일을 중단하다.
그는 일을 멈추었다. 부사 부득 부득이하게 수로 앞. 조중더 수중에 관형어는 목적어 앞에 나올 확률이 99%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꽁주어 1 앞에 넣어주시면 좀 더 의미가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답 맞춰볼게요. 그는 부득이하게요. 딩시아 멈췄습니다. 무엇을? 조중더 공주어 수중의 일을. 그는 부득이하게 내 손 안에 있던 일을 멈추고 말았대요. 정확히 일치하죠? 그쵸?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는다? 주술목 찾는다. 그 다음에 부사 나오면 수로 앞에 넣어준다. 조중더 더 이렇게 구조조사 더 관형어 형태가 보이면 목적어 앞에 올 확률이 99%, 1%는 어디요? 주어 앞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